천하를 셋으로 나눈 삼국의 시대. 냉혹한 현실주의자 조조, 백성을 먼저 생각한 의로운 유비, 강동을 지켜낸 지혜로운 손권.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의리, 그리고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을 넘어 사랑받아온 삼국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한 말기, 나라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환관과 탐관오리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은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기근과 전쟁, 무거운 세금은 민심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민중은 분노했고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황건군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봉기한 대규모 반란이었죠. 혼란은 나라 전체로 번졌고 이때 세상은 새로운 영웅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흔히 이런 상황을 두고 난세 영웅, 어지러운 세상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삼국지는 바로 이 난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비, 의로운 시작. 그 중심에 유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얻는 덕을 중요시했습니다. 유비의 삶은 권력욕보다 인의를 중시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관우와 장비였습니다. 세 사람은 술집의 복숭아나무 아래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어도 같은 날에 죽겠다. 이 장면이 바로 도원결의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어지교라 불렸습니다. 물과 물고기처럼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우정과 의리라는 뜻이죠. 유비 삼형제는 이렇게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조조, 냉철한 현실주의자. 그러나 삼국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영웅은 조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재능과 결단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조조는 권력을 향해 나아가면서 천하를 얻는 자가 곧 정의다라는 냉혹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가리켜 월단독보라 했습니다. 세상에 견줄 자 없는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조조는 잔혹한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양극단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웅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간웅, 간사한 영웅이었습니다. 손권, 강동의 주인. 남쪽에서는 손권이 있었습니다. 손권은 아버지 손견과 형 손책이 남긴 터전을 물려받아 강동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성격으로 때로는 조조와 손을 잡고 때로는 유비와 협력하며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모술수, 권력과 꾀를 다루는 정치술이었죠. 손권은 단순히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데에도 능했습니다. 오나라의 장수들은 그를 믿고 따랐고 덕분에 오나라는 강남에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삼국지의 여정을 이어가 보시죠. 관도대전 이소성대. 조조는 황제를 등에 업으며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는 북부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 원소와 맞붙게 됩니다. 원소는 수십만의 대군을 거느렸지만 조조는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전략과 용병술로 원소를 무너뜨립니다. 이 전투가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이 싸움은 이소성대, 작은 힘으로 큰 적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조조는 이 승리로 북방의 패권을 손에 넣습니다. 적벽대전 초롱성담. 그러나 조조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진출했고 결국 장강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과 맞서게 됩니다.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조조는 수십만 대군을 몰고 내려왔지만 제갈량과 주유가 꾸민 화공에 휘말려 크게 패배합니다. 이 전투는 삼국의 분열을 확정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제갈량의 계책은 훗날 사람들에게 초롱성담이라 불리게 됩니다. 풀밭에 앉아 담소만 나눠도 천하의 계책이 나온다는 뜻이죠. 삼국지의 명장면, 적벽대전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삼국의 형성. 적벽 이후 유비는 서천을 차지하고 촉한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나라의 정통을 잇는다고 주장하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손권은 강남을 지키며 오나라를 다스렸고 조조는 위나라를 세워 천하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삼국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관우의 죽음과 유비의 몰락. 그러나 비극은 이어졌습니다. 유비의 의형제 관우가 전장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유비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오나라를 향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릉대전에서 패하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웅의 길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이 일은 권력의 냉혹함을 상징합니다. 필요할 때는 크게 쓰이던 인물도 필요가 끝나면 버려지는 법. 이것이 바로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말입니다. 제갈량의 북벌 읍참마속. 유비가 떠난 뒤 총나라의 중심은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는 충성과 지혜를 다해 나라를 지탱하며 북벌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뜻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갈량은 마속을 기용했지만 마속이 군령을 어기자 눈물을 머금고 처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읍참마속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었다는 뜻으로 제갈량의 냉철한 공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바친 그의 글, 출사표는 오늘날까지 충성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나라와 사마씨 세고이심. 한편 위나라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후손들은 점점 힘을 잃고 대신 사마씨 가문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마음도 바뀐다는 세고이심, 바로 그 말처럼 위나라의 권력은 결국 사마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삼국의 종말 영고성쇠. 사마씨는 마침내 진나라를 세우고 촉한과 오나라를 차례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렇게 100년에 걸친 삼국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천하는 다시 하나로 통일되었지만 역사가 보여준 것은 권력의 무상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고성쇠, 영화와 쇠락이 돌고 돈다는 역사의 진리였습니다. 삼국지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의 의리, 조조의 냉철함, 손권의 신중한 통치, 제갈량의 충성과 지략. 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삼국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권력은 허망하고 의리는 소중하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삼국지는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불멸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